자, 이번에는 도구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아래쪽에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이미지 새 이미지 생성해서 사이즈 아무거나 하나 만들고 확인. 자, 확인 눌렀는데 그 제가 저번에 그 메뉴 설명하면서 필터까지만 얘기하고 이 나머지 세 개를 얘기를 안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설명을 안 했고요. 일단 그냥 간단히 보기로 할게요. 보기에 보면 이제 줌인, 줌아웃, 실제 픽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줌인, 줌아웃 이런 것들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 내비게이터 레이어 히스토리 이거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내비게이터 꺼지죠. 다시 생기고 이건 껐다 꼈다 끄고 키는 버튼 둘이에요. 다. 자, 도구 옵션. 그다음에 전체 화면 모드. 그러니까 보기에서 전체 화면 모드 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으로 작업할 수 있으니까 화면이 넓어져서 사용이 좋겠죠. 실제 작업할 때 전체 화면 모드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팔레트 위치 재설정 뭐냐면 팔레트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다시 재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돌아가요. 저는 전체 화면 모드를 끄고 할게요. 그리고 언어. 제가 지금 진행하는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니까 코리안 맞겠죠? 다른 나라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도움말.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필요 없는 부분인데 도움말 뭐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래서 메뉴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리기에 관련된 도구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8가지인데 여기서부터 요거 네모까지. 자, 연필 모양이죠. 말 그대로 연필은 특성이 뭐냐면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면 좀 딱딱한 느낌이 나요. 이런 식으로 딱딱한 느낌. 딱딱한 느낌. 이런 식으로 딱딱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속성창에 보면 타입이 있는데 타입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플레인 보면 플레인은 그냥 일반 연필 느낌이 나고 방금 했었던 뭐 이런 것들 트레일 뭐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그냥 그려보시면 되고 자, 모든 그리기 붓도 마찬가지고 이라이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크기에 보면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펜 촉의 그 연필 심의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굵어졌죠? 그림이 똑같이 뭔데 굵기가 더 굵어졌죠? 더 크게 해볼게요. 더 굵어졌죠? 이런 식으로 굵게 하는 거고 불투명도는 이게 100이 진한 거, 0이 흐린 거니까 이렇게 흐리게 하면 이렇게 흐리게 그려져요. 흐리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흐리게 그려지면서 뒤에 부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흐려진다는 얘기예요. 불투명도를 하면. 또 그린데 이렇게 또 덧붙이면 또 진해지고 진해지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다음에 양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농도 개념인데 양이 높으면 자, 그 불투명도를 일단 100으로 해놓을게요. 양이 높으면 이런 식으로 농도가 진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잉크의 개념인데 잉크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연필이지만 잉크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 줄이면 좀 덜 나와요. 자, 아주 많이 줄이면 많이 덜 나오죠. 잉크가 덜 나와서 이런 식으로 흐리게 나오죠. 자, 이런 식의 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쪽은 브러쉬 도구예요. 브러쉬는 붓은 앞에 이렇게 털 같은 게 달려서 이제 물을 묻혀서 아니면 그 물감을 묻혀서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을 낼 때 사용해요. 그런 느낌을 낼 때. 브러쉬는 특이한 점이 연필과 틀린 점이 뭐냐면 여기 그 사이즈 조절하는데 브러쉬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어서 브러쉬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그릴 수가 있고 쭉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브러쉬를 한번 만들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브러쉬 정의. 브러쉬가 정의됐다고 나오면서 브러쉬 다시 가보시면
여기 만든 브러쉬 있죠? 이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꺼줘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선택 취소.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워야 되겠네요. 자, 브러쉬. 일단 요거 설명하고 지울게요. 자, 브러쉬가 있어요. 불투명도는 마찬가지로 흐린 거, 연필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드팁이라고 있는데 하드팁은 딱딱하게 나온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약간 딱딱하게 나오죠, 지금. 이런 식으로 딱딱. 연필 느낌처럼 딱딱하게 나오죠. 이게 하드팁이고. 그 다음에 흩어짐은, 요건 한번 지워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다시 새로 하나 열게요. 자, 안녕하고, 새 이미지, 확인. 눌러서, 흩어짐은 뭐냐면, 다른 연필로 볼게요. 다른 브러쉬로 보면, 이렇게 설정하고, 밖에 오면 누르면, 이렇게 딱 설정이 완료가 돼요. 이렇게 그림에 이런 식으로 흩어지듯이 그려져요. 그림이. 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흩어지면서 그려져요. 진하게 볼게요. 작은 걸로. 약간 흩어지면서 그려지죠? 이런 느낌. 자, 확산은 뭐냐면, 이거는 좀 큰 붓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찌글찌글하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써요. 흩어진과 확산을 같이 쓰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하드팁도 같이 쓰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자,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 이 모양 지우개예요. 지우개 보면 역시 이것도 크기가 있죠. 불투명도 있죠. 지우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워지는데 지우개는 불투명도로 설정하면 약하게 지워져요. 그러니까 강제하게 되는 거죠. 좀 약하게 지워지죠. 이런 식으로. 100 하면 세게 지워지는 거. 있는 힘껏 눌러 지우는 거고 숫자가 낮아지면 약하게 지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하게 지우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양동이 모양이 있는데 페인트통이라고 있어요. 페인트통은 이제 화면에 선택되어지거나 전체 화면에 색을 한 번에 싹 다 칠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누르면 한 번에 다 칠해지죠.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색의 영역을 한꺼번에 칠해줘요. 지금은 이거는 원래 그렸던 영역이랑 색상 명도가 좀 차이가 나니까 그걸 남겨두고 나머지를 칠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불투명도 마찬가지로 얘도 불투명도 하게 되면 이제 투명하게 칠해지겠죠. 허용치도 마찬가지로 얘는 완전히 다 올리면 255가 마지막인데 완전히 다 올리면 아까 그 남아있던 찌끄레기들까지 다 근접한 색으로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그 색칠해야 될 범위를 크게 생각을 해서 다 칠해버리는 거죠. 안티알레이스는 깨짐 방지라고 했고 연속 잠시만요. 여기서 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확인 눌러서 이런 식으로 칠해주는 거고 자 선택 자 연속에 대해서 볼 텐데 연속은 자 그럼 이미지를 다른 걸 하나 열게요. 파일에서 이미지 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연속을 자 이렇게 아이고 너무 크네요. 수용치가 너무 커서 그래요. 좀 줄이고 다시 입력 취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마술봉 설명 드릴 때 드렸는데 연속을 누르면 그러니까 연속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비슷한 색들이 칠해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다른 색으로 칠해볼게요. 비슷한 색으로 이런 식으로 칠해지는 거죠. 비슷한 색들이 다 이 선택한 색으로 다 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을 체크하고 하시면 마술봉이랑 똑같이 여기까지만 다른 비슷한 색이 있지만 여기 선택한 이 부분까지만
이 밖으로 넘어가면서 색이 달라지니까 여기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 무슨 같은 색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까지 다 칠해지겠죠. 자, 이거고. 모든 레이어는 뭐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레이어들이 여러 개 있으면 원래대로 하면은 그 레이어의 선택한 부분이 칠해져야 되는데 레이어가 여러 장 겹쳐 있다 보면 이제 그 레이어에도 같은 색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레이어까지 다 인식해서 한꺼번에 칠해준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쓸 일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페인트통인가요? 페인트통 도구 맞네요.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도구. 그라디언트 도구는 이거 배경 같은 거 만들 때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칠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라데이션 이런 식으로 먹어요. 그라데이션을 먹고 불투명도 조절하면 약간 좀 투명하게 그라디언트가 먹어요. 자, 이것도 이미지를 보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 배경 레이어를 하나 위에다 얹어놓고 뒤가 남아있죠. 자, 불투명도 100으로 하면 뒤가 안 보이죠. 이게 좀 틀려요. 요거에다가 틀려지고 그라디언트는 그라디언트 요 모양이 있는 데다 클릭을 하면 그 기본 세팅 그라디언트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를 설정된 그라디언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배경이랑 합성할 때 좀 많이 써요. 그리고 선형이 있고 방사형인데 선형은 지금 하는 게 선형이 이렇게 라인이 딱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 해주는 거고 방사형은 동그랗게 해주겠죠. 이렇게 방사가 동그라다는 그 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해줘요. 그 다음에 퍼진 방지, 패드가 있고 반사가 있고 반복인데 지금 하는 게 패드고 반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반사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반복은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반사가 좀 이게 뭐가 틀린지 이걸로 봐야 될 거네. 이런 식이면 자 반복은 이런 식으로 좁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퍼진 방지는 사실상 이거는 뭐 딱히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건 해보시면 어떤 건지 느낌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드는 이게 원래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미지 편집에 좀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이 모드는 다시 나중에 한번 다 뭐 실전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개념상 이거는 뭐 나중에 이미지 프로그램 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요 세 개예요. 멀티파이랑 멀티플리, 그다음에 오버레이, 스크린 요 세 개예요. 요거는 화면을 그 좀 어둡게 만들어줘요. 요거는 밝게 만들어줘요. 요거는 중간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둡게, 밝게, 중간치. 그러니까 어두운 면을 더 어둡게, 밝은 면을 더 밝게, 중간 정도로 합성.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실전하면서 그 모드로 합성을 하는 법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모드가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기만 할게요. 자 이 정도로 있는데 그라디언트 이런 느낌의 그라디언트를 불투명하게 한 다음에 모드를 먼저 모드를 설정해 줘야 되네요. 이게 좀 틀려서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입력 취소하고 배경을 잡고 배경 위에다 레이어를 하고 맞네요.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설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밝은 면을 더 밝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밝은 느낌이 있는 쪽이 여기가 더 밝았죠. 밝은 쪽에 있는 느낌이 더 밝아져요. 오버레이를 하면
아까랑 틀리게 두 개의 그라디언트와 그림이 협성되는 느낌으로 해서 밝은 쪽은 밝아지고 어두운 쪽은 어두워지면서 좀 이런 느낌이 나죠. 다시 이번에 멀티 분리를 보면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죠, 전체적으로. 이 세 개만 일단 기본으로 아시면 되고, 이 나머지 것들은 이 세 개를 기준으로 값을 좀 변경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세 개를 중심적으로 알아두시면 좀 그 이미지 편집할 때 편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도장 툴. 자, 도장 툴은 다시 이미지. 자, 도장 툴은 도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그냥 처음에 이렇게 누르면 복제할 영역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컨트롤 플러스 클릭을 해서 소스점을 지정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해요, 왼쪽으로. 그럼 이게 소스가 복사가 돼서 이런 식으로 문질러주면 소스 복사가 된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많이 써요. 도장 툴을 좀 많이 쓰는 게 뭐 이미지 교정이라든가 뭐 여자분들 프로필 사진 찍고 잡티 제거할 때 이거 많이 쓰거든요. 합성할 때 좀 많이 써요. 이 도장 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브러쉬 사이즈가 있고 불투명도 있고 이것도 투명할 수가 있게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거나 진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고 모든 레이어 추출한다는 건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 그거를 한 화면으로 기준해서 이렇게 도장을 복사해 주는 거고 정렬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정렬을 두르고 한 거랑 안 두르고 한 뭐가 틀린지 보여드릴게요. 정렬을 지금 꺼진 상태에서 소스를 이 사람을 복제해 볼게요. 딱 복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 복제를 해놨어요. 자, 복제를 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또 하나 복제를 해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서 복제를 하면 원래 소스에 복제할 때마다 원래 소스 걸 가져오죠. 원래 소스 걸 가져와요. 이런 식으로 원래 소스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복제할 수가 있는데 이 복제 정렬이라는 걸 딱 끄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복제를 했어요. 여기다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할 땐 괜찮은데 이 하늘에다 복제를 해볼게요. 안 나오죠. 여기에서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요만큼을 처음에 복제한 그 사이의 거를 똑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 옆에 거를 계속 복제하고 가는 거죠. 이거는 실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사용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렬을 안 한 거랑 한 거에 대해서 차이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 드렸고 요거는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도 똑같은 요 모양이랑 브러쉬 비슷하죠. 근데 위에 뭐 이상한 게 붙어 있는데 색 교체 도구라고 해요. 이 색 교체 도구는 색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데 여기 보면 이 색이 하나가 잡혀 있는 색 기준으로 바꿔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나중에 이것도 실전할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상 명도 맞추기는 이거 클릭하고 하면 이제 그 대상에 대한 명도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외부에서 이제 프로세스 뭐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의자는 잘 안 칠해지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된 영역의 색을 기준으로 해서 칠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됐던 영역의 색을 기준으로 칠하게 되면 다른 색의 영향은 덜 미쳐요. 완전히 안 미치지 않는데 덜 미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성할 때 쓰겠죠. 허용치는 마찬가지로 많이 허용하면 다 칠해져요. 자, 150 하면 이런 식으로 칠해지고 허용치가 낮으면 안 칠해지죠. 자, 강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색에 대한 강약. 이런 식으로 칠해져요. 자, 그 다음에 네모 동그라미 툴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도형을 그릴 때 쓰는 건데 사용을 많이 하긴 해요.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려줘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 위에다 도형을 그려서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다 뭐 텍스트를 쓴다거나 다른 걸 뭐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채우기 모양 이거 누르면 라인만 그려져요. 채우기 모양 이거 끄면 채우기 모양이 있으면 라인 없이 되고
모드도 마찬가지로 아까 모드 같은 거 눌러서 하면 채우기 모양 하면 불투명도를 좀 줘야 돼요. 모드를 할 때는 진하면 뒤에 거랑 합성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면서 그림을 만들어줘요. 자, 이번 시간에 좀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길어졌는데 요 8가지의 툴을 알아봤어요. 감사합니다.